자,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해드리 있는 시간 이어가야 되겠죠. 자, 오늘 전일장 추천드렸던 종목들 체크해 볼 거고요. 시장이 오늘도 빠졌습니다. 지금 유가 공포, 또 인플레이션, 또 각종 원재료 값이 이제 급등하면서 일부 제가 오늘 이제 살펴본 뉴스들에 따르면 농심이라든지 이제 뭐뭐 있죠? 오뚜기. 네. 그러니까 신라면, 진라면 이런 라면들이 값을 올렸는데 지금 적자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밀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추천드린 종목들 살펴볼 텐데 어제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모두 제가 엑셀로 유튜브에 일단 올려가지고 이거를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카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카페 내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 클릭해 주시거나 이렇게 네이버의 왕심심 카페 검색해 주시면 되거든요. 왕심심 카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맨 위 상단에 저희 카페가 뜹니다.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카페에 올라가는 내역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쭉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고요. 21년도 최고 누적 수익 기준 합계가 3413.36%, 1096승 87패, 1183개 표본 92.6% 승률을 자랑합니다. 이 내역들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22년도 들어와서는 최고 누적 수익 기준 2046.78%, 142승 8패, 150개 표본 94.6%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좀 더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자정 안으로 최신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일단 저희 종목 보고 바로 시장 얘기도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레몬레인입니다. 어제 추천드렸고요. 웨이브 포인트를 저희가 주요하게 좀 생각했는데 오늘 25,250원까지 반등 나왔습니다. 자, 25,250원까지 올라주면서 저희 기본 차익권 도달을 해주는 모습이죠. 자, 해서 승 잡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툴젠도 72,900원까지 반등했습니다. 이 시장이 안 좋은 것 치고는 좋은 흐름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맥스트입니다. 오늘 7% 마감했고요. 49,050원까지 올랐습니다. 승 잡겠고요. 그 다음 ADM 코리아 얘만 못 갔어요. 얘는 홀딩 하루 더 가져가시면 되겠고 GNC 에너지는 오늘도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종목들은 조금이라도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500원 찍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승 기본 차익권 도달했고요. 그 다음 고려 시멘트 못 갔습니다. 못 갔고 이거 하루 더 지켜봅니다. 시멘트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원자재 값 급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쉬어왔습니다. 역시 꾸준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지켜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증시 봅니다. 자, 일단 증시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좀 집중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2600 깨질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탈 마감,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이탈되는 가능성이 30%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70% 확률로 안 깨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코로나 올 줄 알았나요? 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코로나 같은 이런 중대 질병이 발생하는 세상 영화로만 봤지 이게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 이제 글쎄 월남전까지 보신 분들은 계실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쟁이 생길 거다? 이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중동에서 내전 같은 건 있죠. 그러니까 내전이라고 한다면 한 나라 안에서 생기는 반란 이런 부분이죠.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 이거는 저희가 근래에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아예 없는데 이게 지금 생겼습니다.
뭐 이라크 전쟁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좀 일방적이거나 전쟁이지만 전쟁 같은 체감이 안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미군이 이라크 들어가가지고 작전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었지. 미국과 이라크가 1대1로 싸운다?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대1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론적으로 이런 전쟁이 터지면 항상 주가는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 1914년도 형성된 1차 세계대전 이후 주가 흐름이고요. 당시 보시면 1600 정도 해당했는데 이 전 차트를 봐야 되는데 그 이상까지 제가 차트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다우지수 기준입니다. 다우가 1600에서 2600까지 100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게 일단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공통점인데 전쟁이 나타나면요. 증시가 하락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증시가 하락하고 금방 슈팅을 때린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다음 자료에서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 회색 빛깔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고요. 이후 주가가 이렇게 회복을 합니다. 2000까지 내렸다가 3000대까지 회복을 하죠. 물론 이후 흐름은 변동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급하게 회복을 돌렸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2000년대, 2001년도 9.11 테러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IT 버블이 같이 겹쳤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밀렸고요. 17,000에서 14,000까지 IT 버블로 밀렸습니다. 아니, 그, 9.11 테러로 밀렸습니다. 근데 이게 16,000대까지 회복을 했다. 대략 16,500 조금 안 되게 회복이 됐었죠.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91년도. 이게 날짜가 안 맞네요. 91년도 이제 소련이 붕괴됐을 텐데 제가 보여드리는 건 모두 이제 전쟁이라든지 세계적으로 굵직했던 사건들입니다. 소련이 붕괴됐을 때 5천 부근까지 갔다가 쭉 올라옵니다. 90년도 쭉 올라오면서 하락폭을 다 회복하죠. 대략 한 30% 밀리면 평균적으로 50% 올랐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이번에도 30%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뭐 빠질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간 길게 보면 롱텀으로 보면 무조건 올라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자, 간단히 좀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확대를 좀 해가지고요. 구간별로 좀 나눠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기가 되면요. 뭐 항상 금리가 높았던 건 아니지만 위기 상황이 발발하면 어쨌든 한결같이 금리를 내립니다. 일단 당장 그 상황을 타개하고 봐야 되니까 금리를 항상 내립니다. 이렇게 항상 내렸다라는 거. 금리를 항상 내리기 때문에 일시적이나마 이 경제 부양책 효과로 전쟁이 터져서 증시가 폭락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땡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글쎄 이거를 제가 너무 좀 긴 내용이라 간략히 축약하기 좀 어려운데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쟁이 일어난다? 증시가 폭락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요. 또 양적 완화 뭐 이런 정책들이 들어가면 증시 올라옵니다. 물론 이후에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되듯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증시가 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하락한 만큼 회복이 된다 라는 게 팩트입니다. 항상 그래왔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그런 때를 보면 항상 이만큼은 올라왔다. 그 후의 흐름은 이렇게 갈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 한 1000포인트 했던 증시다. 그럼 적어도 900까지는 무조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완전 고점에 물어버리신 분들은 이거 지금
계속 버티고 있어도 답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900까지는 올라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 저희가 털던지 말던지 해야 되는데, 확실한 건 이번에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으나 이게 진짜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요, 올해 안에 회복 못할 수도 있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웬만하면 없을 것 같고, 지금 증시가 한 20%에서 심각하면 30%까지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가정을 해도요, 이게 대략 6월 달에서 연말쯤 갔을 때는 거의 90% 이상 되돌린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점에 매수하신 게 아니고 한 중간쯤에 매수했다라고 하시면 이만큼 먹을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너무 안 가지셔도 된다. 다만 지금 하락하는 게 무섭겠죠. 버티셔야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점은 뭐냐면, 코로나는 3월 달에 한 달 하락하고요, 2달 정도 동안 그냥 훅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쭉 갔죠. 그러니까 저희가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12월부터 1월, 2월, 3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하락을 한 거고요. 이게 올라오는 것도 느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전쟁이 만약에 심화되면, 저는 제롬 파월 의장이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하면 인하했지 올릴 수 있을 거라 보지 않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0.25% 올린다고 했는데 이거 상황 볼 거고요. 이거가 증시가 더 밀려버리는 역효과가 나타나면 오히려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시는 올라온다. 네. 왜냐면 어쨌든 지금 이 물가 못 잡습니다. 이거 유가 급등, 또 원재료값 급등, 이런 부분들, 인플레이션, 이거 전쟁이 끝나야 되고요. 첫 번째, 이게 끝나야 해결되는 일이고, 코로나가 종식돼야 끝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FOMC에서 어떻게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굳이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이걸 두들겨 잡을 필요가 없는 게, 바이든 지지율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미군을 직접 투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 제재를 안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지지율이 10% 정도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이 선거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게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이게 UBC인가에서 나온 지표가 되겠는데, 조속한 갈등 완화 되면은 바로 4,800까지 올라갈 것이다. 6월달 안으로. 그러니까 고점까지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그냥 지금 상태가 유지가 쭉 된다면 4,600까지 연말에 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핵 수준으로 심각해지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면 3,700까지 내릴 거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여기서 한 1, 200포인트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 입장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라온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금이 있으시거나 월급 타거나 하시면 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접근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적인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감안을 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 증시는 다시 올라올 것이다. 다만 이제 2600, 그럼 이거 깨지냐 안 깨지냐, 종가 기준 깨질 가능성 40%까지 생겼습니다. 이건 제가 뭐 부인할 수 없겠어요. 전쟁 때문인데 제가 전쟁까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그것도 예측을 못했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욕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금리만 그냥 단순하게 따졌을 때는 이탈할 이유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을 두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과거 데이터 분석 많이 하고 있고요.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연말까지 보면 무조건 올라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게, 이번에 코로나 있고요. 전쟁 사건 있고요. 2018년도에도 제가 이제
나스닥이 24% 폭락할 때도 겪어봤고요. 그리고 그 전에 히로시마 갑자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원전 폭발 문제 있었을 때 그때도 겪었고요. 정은이 한참 난리칠 때도 겪었고 제가 주식 시작한 게 이제 이 경제 위기 때입니다. 금융 위기, 리먼 사태 때이기 때문에 다 겪어봤어요. 결국에는 다 올라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종목만 잘 추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타로 가시든 장투로 가시든 결국에 끈기 있는 자가 돈을 벌고요. 또 결국에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올라갑니다. 안 올라갈 수가 없죠. 세상이 발전하는데. 뭐 석기시대에 비해 청동시대가 확실히 발전했고요. 청동 때에 비해서 철기시대가 더 발전했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모두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면 항상 올라오니까요. 이거 뭐 매일 보시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매일 보는 건 저 같은 사람들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길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팔지 않으면 손실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한 99% 정도 확신을 하고요. 이게 저는 현실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항상 겪어왔기 때문에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리기 위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겪어왔기 때문에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냥 견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저는 바로 추천으로 뵙겠습니다.